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시 자율신경색조증 그리고 체질 관련 이야기를 조금 접어두고 환자분들께서 요즘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고 또 실제로 저도 겪었고 또 제 주 진료 과목 중에 하나인 이관 기능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귀가 먹먹하고 특히 수험생 때 되게 심했었는데요. 귀 압력감으로 되게 오랜 시간 불편했던 환자였습니다. 특히 이게 비염이 생기면서부터 훨씬 증상이 많이 더 악화가 됐었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비염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탓을 하긴 싫은데, 대부분의 현대인들 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알러지원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제 고양이 키우다가 비염이 훨씬 악화가 됐었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랑 이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서 이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비염이 이관 기능 장애의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코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 구조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한 게 이관이거든요. 이관. 근데 이 이관이 이 앞쪽에 여기 보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코예요. 코랑 귀를 연결해주는 관이고, 그래서 노폐물을 분비하고 배설하는 기능도 있지만 압력 조절을 통해서 코와 귀의 압력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리를 모아주거나 차폐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저는 코 귀가 고장이 나면서부터 사실 고막 튜브 삭관술도 양쪽 귀, 처음에는 왼쪽 귀였다가 오른쪽 귀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해서 불편함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귀만 본다거나 하나만 이렇게 보고 귀에 문제가 있다고 치료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되지 않고요. 귀와 연결된 이관이 아까 코 쪽으로 연결돼 있죠. 코, 그리고 귀를 조절하는 미주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쪽, 그리고 턱관절 구조, 목, 어깨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이관 기능 장애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관 기능 환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귀가 막혀 있다,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물 찬 것처럼 귀 압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귀가 울린다. 혹은 뇌명으로 머리까지 이렇게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 목소리가 울린다. 혹은 이게 치료를 이것저것 받아봐도 잘 낫지 않는다. 분류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귀가 먹먹하고 답답한 경우. 그러니까 먹먹한 증상과 닫혀있는 증상 위주는 폐쇄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관 폐쇄증. 소리가 울리거나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동굴에 있으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내 목소리가 울리는 증상이 이관 개방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조절이 다 안 되는 게 이관 기능 저하, 이관 기능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관 문제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약도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뭐 엠솔론이나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혹은 코 스프레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초록색 뚜껑이나 하얀색 뚜껑으로 된 코 스프레이 이런 거 많이 처방을 받으시고 이관 풍선 확장술 이런 것도 처방하시거나 시술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염증성으로 좀 심하신 분들은 고막 튜브 삭관술 이런 것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하시다가도 계속 막히고 불편하고 오랜 기간 힘들어 하시거든요. 반복되는 이유가 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와 코를 연결하고 압력 조절을 하고 소리를 모으거나 차폐시키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인 이 이관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이관이랑 연결된 조직들을 다 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근육, 구개범장근이랑 구개범거근이 이거를 열고 닫고요. 이 여닫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의 하악지, 그러니까 이 턱을 조절하는 신경 중에 하나랑, 그리고 하나는 미주신경, 뇌신경에서 나와서 귀를 조절하는 신경 중에 하나가 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이관이 불편하지 않는데,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이게 합이 잘 맞지 않는다면 먹먹해지는 거예요. 혹은 울리고요, 소리가. 이관은 신경이 여닫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절 시스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리베이터 밸리 팔라티니 그리고 텐서 밸리 팔라티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관을 조절하는 구개범장근, 구개범거근, 이게 구개범거근이고 이게 구개범장근인데, 열고 닫는 이 이관을 열고 닫는 근육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저평골이라는 뼈 안쪽에 이렇게 근육이 미세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신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 미주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3차 신경은 이렇게 되게 안쪽에 있고요. 위치가 비슷하죠. 그리고 미주신경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주변에 귀 위쪽, 안쪽,
여기 오목한 곳,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유착되거나 눌리거나 해당되는 아까 근육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압박돼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막게 하냐? 보통은 이 주변 목이나 어깨 턱관절이 굳는 분들이에요. 자꾸 힘주고 긴장되고 이렇게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현대인들이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비중격이 만곡이 있어서 한쪽으로 비대칭이 있는 분들, 안면 비대칭, 턱관절 통증 이런 분들, 특히 현대인의 이런 자세 불균형 혹은 자세 불균형이란 이런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관 기능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신경과 근육이 압박되면서 많이 나타나요. 가장 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면역계, 점막 부종에 의한 요인인데 자꾸 잘 붓고 알레르기 체질,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가 있다거나 뭘 잘못 먹으면 붓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관 주변 점막이 잘 부으면서 이 압박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 붓고 면역적으로 좀 약하고 알레르기가 이렇게 잘 나타나는 분들은 요걸 꼭 조절해드려야 됩니다. 구조적인 게 문제가 없는데 이 원인으로 인해서도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 요인이 포함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 기회 질환, 예를 들어서 축농증, 부비동염, 비염 이런 기저질환들이 악화가 되거나 귀질환, 중이염, 난청,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거나 했을 때 염증 전이가 되거나 부종과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이 요인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좀 스트레스 받고 잘 못 주무시면 내 몸을 컨트롤하는 자율신경이 기능이 떨어져요. 이런 몸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아까 신경이 이관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이 미주신경이 자율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신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지쳐있을 때 회복 재생이 안 되면서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이관 문제가 이렇게 잘 동반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습관, 식습관, 수면습관, 스트레스가 겹치면 이관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기능적으로 압박되고 떨어진 것들 혹은 구조적으로 압박되고 떨어진 것들을 신경 압박이나 기능 압박 이런 것들을 풀어드려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염증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눌려있거나 신경이 혹은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뚫어주는 도구를 쓰는데 여기 보면 제가 돋침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일자형의 칼날을 가진 침 중에 하나로서 시술 도구입니다. 침보다는 제가 시술 도구로 불리는 게 되게 날카롭고 두껍거든요, 침보다. 그래서 이걸로 신경이 압박되고 막힌 부분을 풀어주고 소통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요 턱관절이랑 경추, 목 쪽, 미주신경, 3차신경 요 라인에서 압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드리고 혹은 점막상으로 코나 이 귀 주변 점막이 막혀 있으면 자극을 주면 피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역할로서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를 통해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의학적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이런 해부학적 수련을 거치기도 했고 보통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이런 카데바, 그러니까 시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부학 실습 또 지금 한의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했기 때문에 꼭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침요법은 이렇게 시술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대침인데 예시로 이것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조선 대침을 통해서 아까 코랑 연결된 이 주변에 점막 부종을 억제하고 실제로 코로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어혈을 제거해주면 피가 나면서 목구멍으로 피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피가 이렇게 흐르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는데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으면 이들을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스트레스 반응이 있고 잘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 이관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체질별로는 퇴음인 체질, 태양인 체질에서 이게 많은데 체질균형 한약, 이 녹용한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로 인해서 몸이 컨트롤되게끔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저는 전공이 사상체질의학이기 때문에 체질한약을 사용해서 이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관기능 장애는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것들, 기능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잘 치료해드려야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을 수 있는 질환이고요. 잘 치료해드리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찾으셔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제공해드리는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